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 후보들 모두 선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제주도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치열했던 후보님의 경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후보님의 책 제목처럼 문대림의 뒤집기 한 판, 이 한 판을 뒤집겠다 하셨는데 일단 한 번은 뒤집고 지금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셨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건 통합과 승리를 위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송재호 후보님과 이 원팀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이 송재호 후보와 원팀 진행 어디까지 얘기가 되셨습니까? 송재호 의원께서는 탈당을 하셨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위성정당이죠. 네. 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완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도 안 쓰는 게 좋을 듯 싶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선 이후에 네. 여러 가지 통합적 행보들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내일, 그렇지 않으면 모레에 도의원 중심, 갑지역구 전 도의원 중심의 역할을 볼 수 있는 통합선대본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선대위 출범,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더욱더 겸손하게 다가서는 그런 선거운동으로서 정책 선거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책 선거로서 이번에 승리를 거머쥐겠다. 이 소시적 후보님께서는 이기는 씨름 선수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또 씨름의 매력이 묘한 심리전이라고 저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번 경선에서는 어찌 됐던 그 뭐 씨름의 기술 중 가장 어렵다는 뒤집기로 승리를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승리를 위해서 뭐 정책적인 제안 이런 거 말고 또 혹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기실 전략이신지?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흔히들 민생 위기, 경제 위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제가 유권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정책적 답을 주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원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책적 비전, 정치적 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전공법. 그리고 그야말로 발로 뛰는 유권자분들을 모으는 선거가 아니라 발로 찾아가서 유권자분들께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러한 찾아가는 선거, 발로 뛰는 선거, 찾아가는 선거, 그리고 정책 선거로서 승부를 낼 계획입니다. 뭐 오늘도 그렇지만 뭐 앞서서도 되게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오늘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만나고 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만 해도요. 아침에 새벽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 한 60여 명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1시간여 나눴고, 그 다음 이제 워킹맘들, 또 이제 현재 육아 중인 여성분들, 경력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일로 왔습니다. 밥은 김밥으로 먹었습니다. 그 사실 이게 뭐 유권자 굉장히 많이 만나셔서 아시겠지만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그런 겁니다. 큰 게 아닌 정말 자그마한 건데 그게 실생활에서 정말 크나큰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후보님이 많이 들어주셨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취재 중에 상당히 많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뭐 이제 요런 많은 얘기들을 모아서 네, 이제 후보님이 5대 핵심 공약을 비롯해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후보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네.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가계부채 연체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이 민생의 문제를 제주도 재정만으로 풀어나가긴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원활한 폐업의 지원, 그리고 신속한 재도전의 기회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우선 고금리에 대한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자금을 지금의 2배 이상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안대출 금액을 대폭 증감시켜서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그 대출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대출 중장기 대출 전환 정책을 네.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연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네.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지원, 인건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 네. 그리고 인력 수급 지원,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제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 수급의 문제, 구인 구직을 연결시키는 문제 등을 통으로 지원하는 문제들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매출 증대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국가 지원 상시화, 네. 이게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체인점을 소상공인 전체에게 확대시키는 네. 뭐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의 세액 공제도 네.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 가게에서 네.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이 이루어져야만 이 민생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완화 정책, 경영비 완화 정책, 네.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 원활한 폐업 지원과 네. 신속한 재도전 지원 정책. 폐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폐업 보상비가 최대 250만 원 나오는데요. 네. 1,000만 원까지 네. 확대를 하고, 그리고 폐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민생 속으로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필요하다 이게 생각하는 게 진짜 실제 현장에서 네. 뭐 정부나 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뭐 저리에 대출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경기가 나쁘다 보니 상환해야 할 시기가 너무 빨리 도래해서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다. 부담으로 작용하죠. 예,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중장기 대출 상환 정책 이런 거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10년에서 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네, 이제 해서 그런 네. 부담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잘 빌려줬는데 네. 어느 시간이 되니 내놔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소상공인뿐 아니라 뭐 자영업자 청년들도 실제 현장에서 그걸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자를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네, 이런 상황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올 것이다. 네, 아까 현장 정치, 성과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네. 좀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이 제주 최대 현안 중에 제2공항 건설 요걸 두고 상당히 뜨거운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한 4번 선거를 치르시면서 공항을 좀 추진하시겠다 이런 의지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제2공항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공항 인프라 확충 매우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프라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토부 입장에서 행정의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도 행정의 연수성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원칙은 저희가 고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눈앞에 갈등 구조가 보입니다. 네. 이제 기본계획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후속 조치로서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가 요구한 검증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류 충돌, 네. 조류 서식지 보호, 그다음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숨골 보호 대책. 이게 사실 적은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공항과 관련해서 경제성의 문제, 환경성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 이것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 4가지 도가 검증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선제적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제적 조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도의 원로분들과 함께 얘기했던 게 주민투표나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에 의해서 공항 관련 도민의 입장,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프로세스를 인정하지만 갈등은 치유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갈등이 예견된다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갈등 구조가 눈앞에 보인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란 사실인데 제주도에서 국토부로 보내는 공문을 확인한 결과 기존공항 확장과 신공항 부분을 원천 차단을 의미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도죠. 14년 발주한 용역이 발표되기 전에 도가 국토부로 보낸 공문인데요. 자,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도의회 의장할 때도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매우 강조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신공항 추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근데 신공항을 추진했을 때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라는 겁니다. 기존 공항 확충했을 때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공문 하나에 의해서 복수공항, 제2공항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원래는 신공항이나 공항 확충은 한 개의 공항을 두고 얘기가 된 거였는데 그 공문 하나로 새로운 제2공항이 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를 따지는 과정에 신공항이냐 기존공항 확장이냐 기존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 이런 논란의 과정이 연속되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14년 용역, 15년 결과 발표 전에 도가 국토부로 보낸 공문 물론 도에서도 이제 뭐냐면 기존공항 폐쇄를 했을 경우에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2개의 공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도민적 동의 절차를 일정 정도는 거쳤어야 했다. 근데 그게 생략이 된 것이죠. 저희 생각으로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항의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는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프라 확충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략된 동의 절차, 낀 수요 예측, 그리고 바뀐 이제 비용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딱 풀이하게 터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시원하게 알리고 이래서 성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물론 공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공항 예정 부지에 용암동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 제 상식으로는 용암동굴이 발견되게 되면 그 지역은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절대 보전 지역인 경우에는 법 규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국방군사 시설조차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환경부에서 검증을 요구할 정도로 그게 과제로 남아 있다면 국토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그게 공항을 진행하다가 성산어민들의 기대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저런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네. 사전적 조치를 하고 네. 그래서 가게 되면 시원하게 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떤 제2공항의 찬성 반대 이런 논리보다는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불합리한지 합리한지를 전부 짚어놓고 예, 난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뭐 요렇게 정리를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가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도민의 결정의 네,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네. 이 좀 밑에 깔려 있는 갈등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네. 도민투표나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럼 도민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이 결과를 좀 보고 제2공항을 지을 건지 말 건지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요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상당한 정보들을 줘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뭐 국토부에 대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좀 의혹들 요런 부분들도 나서서 해소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서 뭐 후보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 총선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만큼 이제 승리에 대한 열망도 뜨거우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남은 선거 기간 어떤 행보를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한 15건 정도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정의 중심은 한 분의 도민이라도 더 만난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더 담담하게, 담대하게 유권자분들을 만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까지 도의원 전에 이제 지구당 상근 당직자 출신입니다. 네. 지구당 상근 당직자는 역시 현장과의 소통, 네. 현장의 민원을 담당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지구당 상근 당직자 출신이면서 도의회 의원, 도의회 의장, 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네. 그리고 국가공기업 이사장이라는 경영까지 이제 경험했던 그러한 이제 일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성과들도 만들었었고요. 네. 더욱이 또 그 과정에 상당한 또 네트워크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 제주시 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진정 성실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아까 담대하고 우리 도민들께 당당할 필요도 있다. 네. 이래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네, 어쨌든 일에는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이제 후보님의 그런 약속을 믿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협회가 조금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문드림의 프로포즈라는 코너인데요. 이 제주도민 그리고 또 갑 지역구 도민을 포함한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 짤막과 시도 좋고요. 뭐 그냥 편지를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기 카메라 보시고 사전에 말씀 주시죠. 우선 저는 희망이고 싶습니다. 저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시련이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다듬어 왔습니다. 더 성숙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갑지역 유권자분들께서 믿으셔서 일을 맡겨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최근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좌절의 시련을 맞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문대림을 보셔서 오히려 좌절을 하지 말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크게 다짐해서 새롭게 세상에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시련을 딛고 극복한 문대림, 갑지역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러한 정치 선보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오롯이 유권자들과 약속 지키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문대림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국회에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 중장기 대출 상환 문제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